안녕하세요. 반정공작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캐패시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패시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은 콘덴서라는 이름으로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많이 그려지죠. 아니면은 이렇게 한쪽이 구부러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쪽에 뭐 플러스 표시라든지 그런 게 그려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극성 표시가 있는 거는 극성이 있는 콘덴서들이고요. 저기 구부러져 있다든지 그럴 경우 이제 조금 다른 여러 콘덴서를 같이 쓸 때 약간 구분하려고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콘덴서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부품입니다. 전압이 높을 때는 내부에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하고요. 전압이 낮을 때는 방전을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회로해서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르니까 부가적인 회로를 조금 더 그릴게요. 이제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흘렀을 때는 쭉 충전을 하죠. 전기를 충전을 했다가 이제 충전이 끝나면은 전기가 이렇게 위로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전기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끊으면은 다시 이쪽 안에서 이 안쪽에서부터 전기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안에 들어있는 전기가 다 방전될 때까지 흐르게 되고요. 이러한 작동을 하는 부품이 캐패시터입니다. 이제 이 캐패시터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몇 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캐패시터는 직류 전압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전기가 여기 흐르죠. 그리고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딱 멈춰버려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5V가 흐르고 있고 이 안에 5V가 다 차게 되면은 이 두 접점 사이에 전위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전원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류 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5V, 0V인데 이게 오르고 있을 때는 충전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전기를 방출을 해주죠. 다시 오르고 있을 때 충전하고 떨어질 때 방출을 하고 오르고 있을 때 충전하고 떨어질 때 방출하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교류를 약간 평활하게 해주는 평활 회로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게 있습니다. 모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전력 소모가 거의 없지만 움직이는 순간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가 필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 옆에 이 콘덴서를 하나 부착을 해서 순간적으로 부족한 전기를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쪽에서 밀어줄 수 있는 힘이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맨 처음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 12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13으로 밀어주죠. 그리고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은 한 7 정도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10만 가지고 충분하죠. 그리고 남는 전기는 여기 다시 충전을 해주고요. 즉 갑자기 한 번에 큰 전기가 필요할 때 그 부족한 양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콘덴서입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교류를 이렇게 평활하게 해주는 평활회로 말고도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 주파수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조금 더 콘덴서는 빨리 통과시켜주죠. 주파수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통과를 시켜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주파 관련 필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를 머금고 다시 전압이 떨어졌을 때 내보낸다라는 성질이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콘덴서의 용량을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전해 콘덴서의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V, 1000V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최고 높은 전압은 10V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는 1000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이 페럿이라는 단위는 1V의 전압이 걸렸을 때 1쿨롱의 전하를 잡아둘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새로운 단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용량의 크기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세라믹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쪽 세라믹 콘덴서에는 104라고 적혀 있는데요. 왠지 많이 본 모양이죠. 저항과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100만이 나오는데요. 단위는 이쪽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 콘덴서인데, 세라믹 콘덴서의 단위는 피코페럿입니다. 피코는 얼마나 작은 단위인가 하면은 지금 위에 얘기한 마이크로가 있죠. 피코는 1000피코가 1나노입니다. 그리고 1000나노가 1마이크로죠. 그러므로 10만 피코는 0.1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이제 용량이 읽는 법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부품은 엄청난 용량 차이가 있죠. 지금 거의 한 10,000배 가까이 되는 용량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쪽 게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세라믹 콘덴서고 옆에 있는 게 전해 콘덴서, 그 다음에 이쪽이 탄탈 콘덴서입니다. 전해 콘덴서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다리에 이제 극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리 길이가 다르죠? 다리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크게 필요한 부분, 평활회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모터를 돌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세라믹 콘덴서가 가장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콘덴서입니다. 이제 극성이 없고 온도라든지 주파수적 특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이제 노이즈 잡을 때라든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탄탈 콘덴서입니다. 탄탈 콘덴서도 전해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용량이 좀 크고 이제 극성이 있는데 전해 콘덴서보다는 조금 더 이 온도적인 특성이라든지 주파수적 특성이 전해 콘덴서보다 우수해서 이제 조금 정밀기기라든지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콘덴서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필름 콘덴서나 뭐 마이카 같은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이제 뭐 무선 조종 회로라든지 상당히 정밀도가 필요한 그런 부품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얘네들 말고 최근에 좀 핫하게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슈퍼 콘덴서입니다. 슈퍼 콘덴서가 왜 슈퍼 콘덴서냐? 전해 콘덴서와 생긴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용량이 무려 7페럿이 됩니다. 7페럿이면은 어느 정도 용량 차이인가 하면은 1000 마이크로페럿은 1 밀리페럿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1000 밀리페럿은 1페럿이 됩니다. 근데 이게 7페럿이란 얘기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7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뭐 내부적으로 오차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순수하게 계산만 하면은 70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콘덴서의 특성이 빠른 충전, 빠른 방전입니다. 근데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장난감이라든지 소형 비행체에 드론이라든지 이제 그런 종류죠. 그런 거에 이제 짧게 충전해서 빠르게 가지고 놀고 다시 짧게 충전해서 빠르게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 종류에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 충만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댑터는 5V짜리 어댑터고요. 이 10V짜리 콘덴서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충전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보이셨나요?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갔다 꺼진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전.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충전하면서 안에 전기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콘덴서에 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전압이 높아지면 전기를 충전하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기를 방출한다 라는 단순한 성질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회로를 구성하면서 많이 사용이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이 콘덴서가 어떤 부품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 이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지하 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